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M&A라고 아십니까? M&A는요, Merge and Acquisition이라고 해서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 M&A는요, 기업을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FMC 코리아의 최성욱 대표도요, 바로 M&A를 활용해서 기업을 인수해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첫 시작은 혈액 투석을 하는 기기나 약품을 판매하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요. 이 작은 회사가 좀 더 큰 회사를 M&A를 하고요. 또 좀 더 큰 회사를 M&A를 하면서 지금의 FMC 코리아를 일구었습니다. 최성욱 대표는요, 1955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 2녀 중에 셋째였으니까요. 잘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농사꾼이었는데 형제가 많다고 보니까 자기는 셋째였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의 관심밖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꾼이었지만 6 형제에게 공부를 잘하면 공부하고 싶은 데까지 시켜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실제 최성욱 대표는요, 그 부모님의 관심 끌기의 일환으로 실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1975년에는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바로 그 공부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만들어냈고요. 또 부모님의 자랑이 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자유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어떤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손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1976년에 군대를 입대할 때도 공부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고요. 특히 군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 생활도 남못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끔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가졌고요. 실제로 1979년에 제대를 하자마자 약학과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약학과를 선택을 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특별하게 약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졸업을 하고 1982년에 종군당에 입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최성욱 대표는 최성욱 대표다운 CEO 자질을 발휘를 합니다.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생산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하러 사서 고생하느냐. 자네의 실력이고 자네의 어떤 학벌이면 약품 개발이나 기획이나 편안부서 가서 일해서 되지 않느냐. 왜 하필 생산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최성욱 대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로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첫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도 생산과를 선택했다는 자체도 이 최성욱 대표의 차별점이었지만 생산과에 들어가서 관리자로 일할 때도 CEO의 자질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상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림을 선택을 합니다. 윽박 내지는 그야말로 혼내는 것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요. 직원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주 친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게다가 최성욱 대표는 모든 곳에 가서 경조사에 참여를 하고요. 또 참여하면서 위로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 현장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최성욱 대표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시너지를 발휘를 하고요. 그 시너지가 결국은 최성욱 대표를 2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시키는 쾌거를 달성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주임에 승진을 했는데 벅찬 감동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생산직의 최고 책임자, 공장장?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순간 과거에도 미래에 대한 큰 꿈은 설계하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서 발견했던 겁니다. 아, 나는 CEO가 될 자질이 있구나. 마침 그때 또 선배가 전화가 와서 야, 너는 미국에 MBA 가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면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MBA 가는 게 유행이었으니까요. 선배, 동료, 후배 할 것 없이 줄줄이 미국으로 MBA 유학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자극이 더 되는 거예요. 실제 기업에서도 MBA 출신들을 우대를 해주니까요. 그래, 이제 내가 속에 내재했던, 지금까지 나도 몰랐지만 그 속에서 꿈틀거렸던 그 CEO의 꿈을 한 단계부터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충분한 미래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87년에 곧바로 정군당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MBA, 즉 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요,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MBA에서는요, 경영학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마케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관리나 재무회계나 생산관리나 영업관리 등까지 아주 다양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만이 바로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은 거죠. 뭔가 탑을 쌓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성욱 대표는 마케팅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아주 고생해서 MBA 과정을 끝냅니다. 졸업 즈음에는요, 학교 내에 기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때 한국얀센이라는 기업과 면접을 하게 됩니다. 한국얀센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와 유한양행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물론 마케팅 총괄 책임자, 차장이었지만 총괄 책임자를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1991년에 한국얀센에 정식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업무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염 치료제인 니조라를 광고하고 기획하라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는 조금의 압박감은 있었지만 그렇게 놀라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심을 봤잖아요. 이미 종군단 시절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시너지를 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국얀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과 소통합니다. 이 부서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광고 기획 업무는 시작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광고 모델을 누구로 할까요? 비염 치료제였으니까 과연 누구를 하면 광고 효과가 뛰어날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야기가 비염 치료제, 뭔가 치료한다는 느낌이니까 신뢰도가 우선이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봤더니 탤런트 최수종이었습니다. 신뢰도 면에서는 최수종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합니다. 또 하나, 비염 치료제니까 비염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염을 방지한다. 쉽게 말하면 품질이 참 좋다. 이 문구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신뢰도가 가득한 사람이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소개를 한다면 그것은 마케팅 효과로 아주 뛰어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최수종을 통해서 비염 치료제 광고를 만듭니다. 그 전략은 적중합니다. 그야말로 비염 치료제 니조랄이 전 국민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 덕분에 최성욱 대표도 마케팅 기획자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상관없이 조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 누구에게든 각자 상처를 안게 마련입니다. 최성욱 대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사한테 아부하는 꼴불견을 본 거예요. 줄 서서 승진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능력은 다 무시되고 아부 자체가 승진의 기준이 되는
최성욱 대표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운이 참 좋은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할 때마다 외부에서의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박스터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바로 사업 총괄 본부장을 제안했던 겁니다. 박스터 코리아는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기와 약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총괄 사업 본부장을 제안하니까 아주 뭐 나름대로는요 벅찼죠. 기분도 좋았고요. 이 아부하는 세상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옮기자. 그래서 1993년에 한국 얀센을 퇴사를 하고요, 박스터 코리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39살에 총괄 사업 본부장이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총괄 사업 본부장은 좋습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보고받고 결제하는 게 다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때 고민합니다. 새로운 게 없을까? 이 총괄 본부장으로서 새롭게 뛸 수 있는 건 없을까? 현장에서 부딪히고 또 그들과 호흡하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때 생각난 게요, 직접 영업을 해보자. 그리고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바로 일단 전국 신장 전문의들을 찾아가서요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영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영업합니다. 뭐 박스터 코리아가 시장의 2대 경쟁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파는 데 무리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체력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요, 시간 낭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을까? 묘안을 짜냅니다. 그러면서 동종업계는 뭘 하는지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영업을 할 때 신제품이 나오면 신약 설명회를 하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더라. 또 그런 서적도 찾아보니까 제품 설명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니까 의사들도 오더라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니까요. 그래서 최성욱 대표에서 나섰죠. 전국에 있는 신장 전문의를 초청을 해서요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거죠. 효과요? 제품 설명회를 끝나자마자 제품 공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는 거예요. 바로 또 이것이 세 번째 회사에서 최성욱 대표가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뭔가 남과 다른 차별화된 행동을 하고 또 방법을 만드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그때쯤 FMC라는 회사에서 대표직 제안이 옵니다. 물론 FMC라는 회사는 박스터의 경쟁 회사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투석기나 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였습니다. 그렇지만 FMC는 한국에 특별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박스터나 혹은 한국 갬브로라는 회사가 양대 산맥으로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FMC가 시장에 진입하고자 했던 거죠. 사실 양대 산맥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한 빅브라더가 있을 때 시장 진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표직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대표직? 그래, 이제는 내가 대표를 할 때가 됐다. 내 꿈인 현장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성장을 함께 일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997년에 FMC 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곧바로 직원도 채용하고요. 그리고 본격 영업에 나섭니다. 대표가 현장 영업을 실제로 합니다. 여기는. 그렇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그들은 우이독경이었어요.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들어주지도 않고요.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듣는 둥 마는 둥. 이미 한국 갬브로나 박스터 코리아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었으니까 이 FMC가 들어가기에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사에서 운영 자금까지 지원 중단하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최성욱 대표는 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기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못 들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본사가 자금을 지원을 중단했지만 자기 전 재산이었던 3천만 원을 떨어서 직원 월급을 줍니다. 직원들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진심을 다 내보이고요. 내 모든 걸 거니까요. 직원들도 그래 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한 번 가서 안 되면 10번, 10번 가서는 100번까지 가보자. 그야말로 마음이 일심동체가 돼서 사장과 직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랬더니 5개월째 첫 수주가 됐습니다. 물론 기계를 납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막투석액을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마치 큰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매일 이야기하니까 그 열정에 감동하는 거죠. 그랬더니 의사들이 이제 약품에다가 기계도 한 개씩 붙여주는 거예요. 기계가 한 개씩 들어갈 때마다 관리는 더 근접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들과 아주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의사분들도 완전히 감동을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요, 환자들까지도 나 그 기계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은 상승되죠.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지만 FMC 코리아는 굳건했습니다. 그 외환위기 와중에서도 대대적인 제품 설명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근접해서 그들을 관리하고요.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감동하는 거죠. 영업은 점점 확장이 되고요. 그때 대기업들이 줄줄이 넘어질 때 코오롱에서도 메디칼 사업부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떠돕니다. 그때는 정말 신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보인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면서 어디에 진리를 찾아내듯이 영업하면서 한 기계를 팔았듯이 뭔가 새로운 게 하나 탁 던져진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인수를 결심하는 거예요. 사실 FMC 코리아 10배가 되는 규모였습니다. 코오롱의 메디칼 사업부가요. 그래서 제안서를 씁니다. 본사에 제출할 제안서를. 저희는 복막투석만 하고 있는데 코오롱의 메디칼 사업부는 혈액투석도 하고 있습니다. 신장투석이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정대돼서 회사는 성장할 겁니다. 그런 제안서를 써서 본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근데 뜻밖의 승인이 온 거예요. 그동안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압축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한 거죠. 아, 저 사람은 된다. 그렇게 1998년에 FMC 본사는 코오롱의 메디칼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줍니다. 그 일이 바로 국내 3대 업체로 전격 부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갬브로, 박스코리아, 이제 FMC 코리아가 3대 업체까지 올라온 거예요. 보이도 않았던 회사가 뭔가 차별화하니까 아무리 굳건한 양대 산맥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인수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당연히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요. 대기업에 있다가 이 중소기업에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이야기인즉슨 코오롱 춘실들을 차별 대우한다 이거예요. 그런 유언비어가 그냥 유포돼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CEO는요, 이런 큰 일이 닥치면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런 큰 일이 닥치면 절대로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을 하지 않습니다. CEO들은요, 완전히 전공법입니다. 현장에서 본인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전공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전체회를 거집한 다음에, 개최한 다음에 월급 체계에도 설명하고요. 진급 체계도 설명하면서 코오롱 출신과 FMC 코리아 출신이 차별이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던져줍니다. 바로 인센티브제입니다.
코오롱 출신이건 FMC 출신이건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 아주 대폭적인 인센티브 개편 제도를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실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풀리면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돼서 되면 성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인센티브제와 직원들 중심의 문화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사기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영업은 열정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해서 한 기계를 팔았을 때 기쁨처럼 직원들도 신나는 거예요. 매출액은 당연히 급성장합니다. 2005년에 매출액이 800억 정도 달성했으니까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창립 10년 만에 투석 시장에서 확실한 3대 업체로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그때쯤 있잖아요,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800억 매출에 이제는 뭔가 또 새로운 도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시장을 보니까 일본의 니키소 그룹이나 또 갬브로나 혹은 싱가포르의 ARC나 이런 회사들이 나 때문에, 최성욱 대표 때문에 철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공격적으로 해서 시장을 자꾸 점유를 하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갬브로까지도 말입니다. 양대 축이었던 그 산맥도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장에서 나 때문에, 최성욱 대표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상실이 결국은 철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저거다. 내가 저거를 옛날에 직원들하고 함께 했듯이 저것도 내가 인수하자. 코오롱의 메디컬 사업부를 인수했듯이 저 3개사조차도 다 인수해야 되겠다. 즉시 씁니다. 제안서를 본사에서 제출합니다. 본사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양대 축 중에 하나를 무너뜨린다는데 마다할 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시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3개사 모두를 인수를 합니다. 그 순간 시장 점유율이 50%를 달성합니다. 그야말로 투석 시장에서 선두가 된 거예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만큼. 처음 FFC가 들어올 시장만 하더라도 시장에 빅브라더들이 있어갖고 도저히 이 시장은 접근 불가, 난공불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성욱 대표는 특유의 아주 그들과 함께하는 친절, 건접, 사후관리를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 차별화가 오늘날의 최성욱 대표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2002년, 2003년에 들어서면서는요, 신장 투성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까지, 신장 질환 모두를 다 아우르는 기계와 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요? 벌써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최성욱 대표는요, 늘 도전하고 그 도전 속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M&A였고요. 기업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 규모는 아주 작은 미미한 회사에서부터 지금은 1등 회사로 발전을 했던 거죠. 이제는요, 2022년에 헬스케어 1등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높이 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최성욱 대표는 본인이 가진 꿈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